안녕하세요. 다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렇게 현장에 나와서 시험 보기도 빡빡하실 텐데요.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지난주라고 해야 되나요? 변호사 시험 본 건 제가 어저께 밤에 문제를 받아봤는데 특별히 어렵지는 않은데 생각보다 엄청 기초적인 것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좀 그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이 그 사이에 받아보실 수 있게끔 유튜브로 좀 간단히 설명을 한다든지 어떻게든 하고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과 관련해서 현장 일정을 이제 유동적인데 2일날 해도 괜찮냐라고 하는 질문이 있어서 저는 강의를 언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언제 문제를 해도 상관이 없는데 2일날 이게 명절 때 인쇄소가 쉬긴 쉬는데 뒤에 하루 이틀 한번 부탁하면은 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건 적극적으로 가능한 쪽은 가능한 대로. 근데 이제 발표를 1일날 하고 바로 잡기가 쉽지는 않은데 도중에 그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문제를 보시면은 이제 작년도 변호사 시험 문제 위주로 해서 많이 잡았는데 1번에서 사례 3, 이제 갑의 옷자락을 붙잡은 행위의 적법성과 가능한 체포 방법인데 3을 보니까 A는 집에 침입한 절도범이 나를 때리고 도주했는데 절도범에게 맞아서 코에 피가 났다. 절도범은 30대 초반 빨간색 뿔테 안경을 착용했고 청바지에 흰색 티셔츠를 입었다라고 112에 신고를 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탐문하다 A 집으로부터 2km 떨어진 지점에서 인상 차이가 흡사한 갑을 발견하고 검문 정지 요구. 일단은 무시하고 도주하자 200m 추격하여 옷자락을 붙잡고 그로 인해 갑이 넘어졌다. 경찰관은 갑의 손과 소매 부분에 피가 묻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행적을 질문하려 하였으나 다시 도주하려 하자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체포를 했다. 일단은 200m 정도를 추격을 해서 옷자락 붙잡고 연이어서 이제 다시 또 도주를 하니까 체포를 했는데 그 전에 이제 상황실에서부터 연락을 받고 어떤 인상 등에 대한 것들을 봤죠. 이거 전형적으로 기본적으로 이제 불신 검문과 관련해서 이 옷자락을 붙잡은 행위, 그 다음에 가능한 체포의 방법에 대해서 서술을 하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불신 검문의 이제 대상과 관련해서 이제 거동 수상자, 거동 불심자인데 이제 사전 정보를 고려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여기 하나 들어가고 이제 배점을 생각해 볼 때 15점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불신 검문과 관련해서 여기서 강제력 행사가 가능하냐. 그래서 불신 검문에서는 이제 경직법 검토 준비를 해서 3조 7항에서 강제에 이르지 않는 정도. 정도의 유형력을 가능하고 그 전에 이제 우리 판례를 외우는 게 목필사상 이렇게 해서 외워놨어요.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 최소한 상당성 있는 방법, 사회적으로 상당성 있는 방법으로 해서 일단은 잡을 수 있다. 근데 이제 한계를 초과를 했고 사실은 옷자락을 붙잡는 행위 자체가 체포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옷자락을 붙잡고 여기서 했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체포에 해당해야 되는데 그 전에 이미 뒤쪽에서 있지만 약간의 페이크성이고 앞쪽에서 정지를 요구를 했다. 여기에서부터 사실은 체포가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체포에서 이제 긴급 체포, 현행범 체포, 정형적이죠. 그래서 현행범인은 아닌 것 같고 준현행범인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때. 그래서 준현행범인에 해당하는데 긴급 체포는 항상 나오지만 우리 사례 문제에서 일반적으로는 범죄 혐의의 상당성을 우리 현장에서는 사실은 그게 되게 힘든 거고
현장에서는 웬만하면 그냥 인정한다. 어떻게 보면은 혐의는 그렇게 되지만 살해에서는 무조건 여기 객관적 혐의를 잡죠. 이제 요런 점 정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미란다 원칙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고 보면, 미란다 원칙은 이제 그 자리에서 다시 도주하려 하자, 그 자리에서. 근데 사실 이 미란다 원칙이 어떻게 보면 체포를 시도하고 실행 중, 실행 직후 고지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어요. 처처 옷을 잠그는 행위를 체포로 본다면 체포가 실행 중, 그러니까 제압하거나 제압한 이후 지체 없이 고지해야 된다, 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지금 논점이 되게 많은데 15점이니까 좀 간략하게 거동 수상자에서부터 어떤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는 자 등 경직법 3조 1항 소정의 거동 불심자 내지는 거동 수상자에 해당하고, 이때 사전 정보도 고려할 수가 있으니까 검문 당시의 상황 이외에 사전 정보, 그래서 사전 정보에서 신고 내용을 토대로 상황실로부터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이건 적법한 걸로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강제력 행사도 여러분들이 이제 판례 정확히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 최소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정도. 그리고 학설은 여기서 보면은 이제 모든 학설들이 이래요. 긍정설, 부정설 정도가 있어요. 그걸 예를 들면 학설을 예를 들면 긍정설, 제한적 허용설, 예외적 허용설 이렇게 나눈다고 하지만 실제 학설로 들어가면 훨씬 더 많은 카테고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목도 이렇게 붙였다 저렇게 붙였다 할 수 있어요. 긍정, 부정 그 주체로. 그리고 사실 강제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유형력은 넓은 의미에서 부정설이에요. 근데 학설을 어느 정도 갖다 붙였다 치고, 그래서 학설에 큰 부담을 갖지 말고 검토해서 경직법 3조 7항을 중심으로 이제 서술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안을 길게 썼는데 일단 그게 해설에서 불신검문과 관련해가지고 거동 불심자에 대한 개념 쓰고, 불신검문의 강제력 행사 여부에서 학설을 이렇게 아예 줄여버렸어요. 허용설, 제한적 허용설, 예외적 허용설들이 있는데 우리 판례 목적 목필 사상하고, 일단은 실효성 담보를 위해 어느 정도 물리력 행사는 가능하자 강제에 이르지 않을, 그러니까 임의수단 경직법 3조 7항 적시를 해서 제한적 허용설이고, 자 그다음에 이제 체포와 관련해서 긴급 체포도 최대한 중상 필긴 딱 써놓고, 바로 여기에서는 설문에서 다른 거 다 쓸 필요도 없어요. 결과적으로 3번에 정도만 정확히, 체포 당시 경찰관은 강도 상해 범행을 직접 목격한 것도 아니고 진술을 토대로 인상이 유사한 자일 뿐이어서 객관적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현행범 체포도 명필비 쓰고 미란다 원칙을 앞에다 안 써도 돼요. 이건 더 줄여가지고 명필비 원칙적으로 있어야 된다. 그래서 현행범인이냐 범죄의 실행 중 실행 직후인 자인데 아니다. 두 번째, 준현행범인과 관련해서 이거 장신의 누범 다 쓸 수는 없죠. 그래서 누구임을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 할 때 등이 이제 준현행범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바로 정지를 요청하고 추격을 착수한 시점에 이미 준현행범인 체포에 착수했다. 그러면 이 옷을 붙잡는 행위, 나중에 체포한 행위까지 그냥 일련의 체포 과정으로 취급하면 되겠죠. 자, 이제 설문 2번을 보는데, 제가 밴드에도 글을 이건 좀 남겼었고, 그 다음에 이거 질문. 다른 책들은 다 현장 녹음으로 되어 있는데 왜 내 것만 진술 녹음으로 되어 있냐? 라고 질문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항상 이제 제가 딱 느끼기에는 시험이 1월 11일이 넘어와가지고 여기 우리 여러분들께서 대한민국에서 이제 실무는 원래 최고고 실무가 아니라 시험으로서도 최고 수준이 돼버렸어요. 반복을 더 하다 보니까. 그래서 당연히 의심이 나오는데 뭔가 이해도, 보통 설명하면은 반론도 많이 있을 수도 있는데 다들 오케이 그런 정도야, 확인받고 싶다는 이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갑이 을에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을의 핸드폰,
핸드폰에 있는데 갑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갑이 빨리 도망가 뭐 이런 식이죠. 갑자기 눈에 안 보이네. 그렇죠. 얼른 도망가라. 걸렸다. 얼른 도망가. 그러면은 사실 갑의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실 진술의 존재 자체가 문제된다 이런 말 한 적이 있어 없어? 이렇게도 갈 수 있어요. 나는 이런 통화를 한 적이 없다 뭐 얘기를 하면. 근데 핵심 쟁점은 을의 공소사실입니다. 을의 공소사실을 입증하는데 갑이 이런 말을 했다 이거예요. 이 말을 했냐 안 했냐가 을이 절도 범행에 이건 망을 봤다. 이 망본 행위가 어떤 여기서는 뭐 특수절도의 현장에 있었다. 이런 것들을 입증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갑이 무슨 말을 했다. 갑이 한 말이 한두 개겠어요? 이 말을 했고 평소에 무슨 말 했고 무슨 말 했고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실제 도망가라고 한 내용까지 여기서는 봐야 됩니다. 을의 공소사실이기 때문에. 즉 갑이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 이런 말을 했냐 하지 않았느냐. 을이 절도에 가담을 했다. 어떤 발언의 존재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는다. 근데 그 내용이 문제된다는 거죠. 이 내용 안을 들어가 봐야 갑이 한 말 중에 도망가라 얘한테 지시를 했다. 지시를 한 것은 그 내용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갑의 공소사실로 보내면은 이 말 자체가 존재 자체가 될 수도 있고 이 말을 했어 안 했어 아니면 의미 내용이 문제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건 각종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요. 근데 을의 공소사실과 관련해서 을이 절도에 가담했다. 뭐 갑이 한 말, 을 빼고요. 뭐 병이 한 말, 정이 한 말. 어떤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게 뭐 말할 수 있지. 그게 절도 범행과 무슨 상관이야? 말은 할 수 있지. 근데 이제 실제로 들어가면 갑이 을한테 전화를 걸어서 을이 전화를 받았고 빨리 도망가. 그 시각쯤에 도망가라라고 얘기를 한 것은 걸렸다 도망가라. 갑이 범죄를 그 시간에 저지르고 있었는데 그 말의 내용이 가담함을 전제로 해서 도망가라는 얘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절도의 공범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갑의 공소사실이라고 했으면은 얘기가 달라질 수가 있고 훨씬 더 이건 여러 가지 생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을의 공소사실이 여기서 쟁점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또 보면은 설문사와 관련해서